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청렴결백하고 고을을 공명정대하게 잘 다스리는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을에서 하룻밤에 두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였지요. 밤중에 길을 가던 장사꾼 박서방이 누군가의 칼에 맞고 살해를 당했는데, 그날 새벽 그 박서방의 아내마저 집안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또는 머리를 갸웃거렸지요. 남편이 살해를 당한 날, 하필이면 그날 밤 그 아내마저 자살을 해버리다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또는 관원들에게 일단 길가에 죽어 넘어진 박서방 사건의 현장을 조사시켰고, 자신은 박서방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 되는 오씨의 시신을 살폈지요. 그런데 죽은 오씨의 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목을 맨 자국 외에는 이렇다 할 외상이 없었고, 주변에도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씨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진해버린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때 칼을 맞은 박서방을 조사하던 관원이 와서 매듭을 지어 묶은 보자기 하나를 사또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사또, 죽은 자의 몸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사또가 그 보자기를 풀었는데 그 속에서는 닷돈 남짓한 은과 머리를 장식하는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보자기를 들고 가서 죽은 박서방의 시신을 자신의 두 눈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관찰하고 난 후 관하로 돌아왔지요. 사또는 그 보자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한 가지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은 누가 범인이든 피해자의 몸에 지닌 귀중품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재물을 바라고 한 범행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원한에 의한 살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박서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진한 그의 아내 오씨의 죽음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왜 하필 남편이 죽어 넘어진 날 밤에 자진을 하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지요. 그때 박서방을 검시한 형방이 사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혹 박서방을 죽인 자가 바로 목을 맨 그 처가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사또,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소인도 알 길이 없으나 그 처가 자신의 남편을 칼로 찌르고 난 뒤 자신도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지 않았을까 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에 사또는 머리를 가로저었고 다시 형방에게 물었지요. 죽은 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더냐? 그러자 형방 역시 머리를 내저었습니다. 사실 사또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바가 아니었지만 술도 마시지 않은 멀쩡한 남자를 연약한 여자가 칼로 찔러 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더구나 칼은 남자의 가슴 정면에서 찔려 있었고 죽어 넘어진 자의 덩치 또한 여자 몸에 배가 될 정도로 컸으니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였지요. 그렇다고 모든 가능성에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죽은 두 사람의 부부관계를 조사해 보았는데 이 역시 사또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 부부가 모두 그 사람들만 같으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부부간의 금실이 얼마나 좋았던지 벌건 대낮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기가 일쑤였다니까요. 사또는 하는 수 없이 수사의 방향을 틀어 평소에 장사꾼 박서방과 조금이라도 말다툼을 한 사람들이면 모조리 잡아들여다 신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0명 남짓한 사람들은 모두 펄쩍 뜰 듯이 입에 거품을 물었지요. 모두 생사람 잡는다고 소리소리 질러댔고 결국 사또는 그들을 잡아들이는 족족 몇 마디 물어보고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너 달이 훌쩍 지나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종래에는 그만 흐지부지 되어 버릴 지경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죽은 박서방의 친족들은 그동안 몇 차례나 관하로 몰려와 항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또에게 그동안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드나들었음에도 고문은커녕 몸에 손 하나 대지 않고 모두 풀어준 데 대해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또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사람을 잡아서까지 범인을 만들어낼 수야 없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거라. 누가 너희들을 고문하여 억지 자백을 받아낸 뒤 목에 칼을 씌운다면 너희들은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 기다려보거라.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는 공납과 환곡 장부를 정리하다 2년째 환곡을 갚지 않은 이들을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가만 보니 관아로 끌려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흉년에 굶어서 얼굴에 부황기가 든 사람들이었는데 유독 한산의 얼굴이 혈색도 좋고 살도 올라 있으니 사또의 눈총을 받았지요. 이방, 네, 사또. 저자는 무엇하는 자냐? 네, 저자는 읍내에서 고깃간을 하는 쇠돌이라는 백정인데 상습적으로 환곡을 갚지 않는 아주 악질인 놈입니다. 그래? 여봐라. 저자를 형틀에 묶어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쇠돌이를 묶기 시작했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쇠돌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잘못했습니다요.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돈을 가져오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또가 그 말을 들으니 돈을 집안에 두고도 환곡을 갚지 않은 쇠돌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요절을 내고 싶었으나 굳이 환곡을 갚겠다는 사람에게 매를 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나졸들을 제지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그 후 한나절이 지나자 쇠돌은 돈을 가지고 다시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보자기에 싼 돈을 사또에게 내밀었는데 사또가 그 보자기에 든 돈을 풀어 관원들 앞에 쏟아넣으며 갚아야 할 환곡과 셈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였지요. 사또, 돈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빈 보자기를 물끄러미 보다가 한쪽에다 치우며 말했지요. 집안에 돈을 두고도 환곡을 갚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더 생기면 그때는 내 그대를 용서치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여기 온 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다. 서너 달 전에 읍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알고 있느냐? 그 말에 쇠돌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예, 예 하더니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알다마다요 사또. 저작거리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요? 그러면 너도 죽은 그 장사꾼 박서방과 부인을 잘 알고 있으렸다? 그러나 쇠돌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죽은 그 부부가 우리 집에 몇 번 고기를 사러 와서 본 적이 있을 뿐 쇠네와는 서로 인사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때 사또가 벼랑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 손으로 탁자를 탁 내려쳐 보이며 소리를 질렀지요. 내 이놈? 그자를 내 손으로 직접 죽여놓고도 모른다고 잡아댈 작정이냐? 그 순간 쇠돌이의 낯빛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니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주위에 늘어선 여러 관소까지 갑작스러운 사또의 호통에 그만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습니다. 저놈을 형틀에 묶고 살인을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갑작스러운 사또의 돌변에 나졸들조차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다시 한번 호통을 받고서야 우르르 달려들어 쇠돌이를 묶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형틀에 묶여 볼기짝을 하얗게 드러낸 쇠돌이는 형리가 장을 들어 한 대 내려치자 무섭게 울음을 터뜨리더니 순순히 자신의 살인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자를 죽인 이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소상히 자백하라.
그렇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린다면 오늘 내 놈은 살아남지 못하리라. 살해를 당한 박서방의 아내 오 씨는 평소에 머리에 장식하기를 좋아하였죠. 그래서 오 씨는 남편이 장사를 나갈 때마다 머리를 장식할 놀이개를 하나 사다 달라고 졸랐으나 한 달, 두 달 자꾸 미루기만 했습니다. 오 씨는 생각 끝에 이웃집에 가서 놀이개 하나를 빌려 보자기에다 싸서 돌아왔는데 며칠 후 친정에 갈 때 꼽고 갈 금박으로 된 아주 귀한 놀이개였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허리춤에 찼던 그 놀이개가 보자기째 그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오 씨는 오던 길을 되짚어가며 샅샅이 살펴보았으나 허사였지요. 오 씨는 눈앞이 캄캄해 왔습니다. 그 놀이개로 치면 쌀 두어 섬이나 주어야 겨우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물건인데다 아무리 서로 죽고 못 사는 남편이라지만 혹시 알기라도 한다면 하늘이 무너지도록 상심해 할게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 씨의 놀이개를 주운 사람은 바로 쇠돌이였습니다. 그날 그는 길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치는 오 씨를 보았고 그녀가 지나가면서 흘리고 간 작은 보퉁이 하나를 주었지요. 쇠돌은 매듭이 묶인 보자기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눈에 보아도 귀하고 비싸 보이는 놀이개 하나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갑자기 오 씨에게 음심을 품은 쇠돌은 그것을 들고 고깃간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놀이개는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보자기는 한 곳에 치워두었습니다. 그날 밤 비싼 남의 놀이개를 잃어버린 오 씨는 힘이 빠져 방 안에 누워 있었고 장사를 떠난 남편은 새벽녘이 되어야 돌아올 것이었죠. 그때 누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열어보니 고깃간의 백정, 쇠돌이 아니겠습니까? 어쩐 일이시지요? 오 씨가 묻자 쇠돌이 놀이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더니 허연 이를 드러내 보이며 음흉한 눈빛으로 서 있질 않겠습니까? 오 씨는 그걸 본 순간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쇠돌은 갑자기 그 놀이개를 자신의 주머니 속에 도로 집어넣고 말았고 오 씨가 의아해하자 쇠돌이 말했습니다. 이 귀한 물건을 그냥 돌려줄 수야 없지 않소. 쇠돌은 그대로 오 씨의 어깨를 밀고 방 안으로 들어섰죠. 그러고는 그녀를 밀어붙이며 치근대기 시작했고 오 씨는 그제야 상대방의 의도를 눈치채고 애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건 제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서 잠시 빌린 물건이에요. 그러니 그 고마움은 내 평생 잊지 않을 테니 제발 그 물건을 그냥 돌려주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그러니까 내가 돌려준다지 않소. 쇠돌이는 다시 오 씨를 양팔로 끌어안았고 그 순간 오 씨가 쇠돌이의 양팔을 두 손으로 획부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계속 이러려면 그냥 돌아가세요. 전 그 물건 받지 않으면 그뿐이니까. 오 씨의 말에 쇠돌이는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듯 다시 한번 빙긋 웃더니 그만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그때 오 씨가 돌아가는 쇠돌을 불러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쇠돌이 다시 돌아서자 오 씨는 마침내 작정한 듯 이불 위에 올라가 손을 내밀었고 그 모습을 본 쇠돌이 말했지요. 진작 그렇게 나올 일이지. 쇠돌은 주머니에서 놀이개를 꺼내어 오 씨의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오 씨는 그것을 받아 베개 밑에 넣고 난 뒤 그 베개를 베고 반드시 누웠지요. 그러고 그녀는 스스로 치마를 들어 올리더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쇠돌이 말했지요. 이거 김 빠지게 왜 이래? 옷을 모두 벗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겠다. 쇠돌의 말에 오 씨는 거의 울상이 되었고 하는 수 없이 스스로 옷고름을 풀고
그만 얼굴을 모로 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쇠돌은 서둘러 오씨를 안았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 쇠돌이 오씨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발딱 몸을 일으켜 몸을 가린 뒤 쏘아붙였지요. 이제 다시는 오지 마세요. 만약 성미가 급한 남편이 이 일을 알면 나는 물론이고 당신도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리 아세요. 그러자 쇠돌이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놀이기 안 하면 하룻밤에 10기생이라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으로 끝낸다면 내가 억울해서 안 되지. 그렇지 않나? 쇠돌의 말에 오씨는 기가 막혔지요. 그러나 섣불리 대했다간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오씨는 쇠돌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로 타이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제가 되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 남편은 그게 영 시원치 못해서 병신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 우리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네? 그러고 나면 저나 당신이나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오씨의 말에 쇠돌은 그만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지요. 오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쇠돌은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갔고 그 후 오씨는 하도 억울해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한참이나 소리 죽여 울었지요. 그로부터 이틀 후, 그러니까 오씨의 남편 박서방이 살해를 당하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남편을 기다리던 오씨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남편인 줄 알았던 사람은 바로 쇠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피 묻은 칼을 그녀의 눈앞에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장사에서 돌아오는 내 남편을 지금 이 칼로 찔러 죽이고 오는 길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 그러더니 쇠돌은 다시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가며 말했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끄러워질 테니 나는 이만 가서 이 피나 좀 씻어야겠다. 그리고 내 남편의 장례가 끝나면 다시 올 테니 오래 끌 것 없이 빨리 장사나 치러버려라. 쇠돌이 돌아가고 난 후 오씨가 목을 맨 것은 그로부터 1시경 후였습니다. 피 묻은 칼까지 보고 나서도 오씨는 좀채 쇠돌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밤을 꼬박 새우며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오씨는 그자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매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쇠돌이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그러자 죽은 박서방과 그의 처 오씨의 친족들은 사나흘이 멀다 하고 관가로 몰려와 사또에게 성화를 부렸습니다. 빨리 저 사람 잡는 백정놈의 목을 쳐 죽은 사람의 원혼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사또는 꿈쩍도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쇠돌의 범행에 대해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는 자가 없자 마침내 목을 잘랐습니다. 참수형을 내린 지 꼭 1년 만이었지요. 그 1년 전 쇠돌이 자백을 하고 난 뒤 관하로 돌아온 사또에게 관원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사또, 대체 그자가 살인범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자 사또는 쇠돌이 돈을 싸가지고 온 보자기와 죽은 박서방의 몸에서 나온 보자기를 나란히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두 장의 보자기를 보아라. 마치 한 장처럼 똑같지 않으냐? 그리고 너희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양쪽 보자기에 새겨진 것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아라. 사또가 양쪽 보자기의 한쪽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번갈아 가며 짚어 보였습니다. 관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그 부분을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는 원래는 푸른색 실로 술을 놓았으나 오래되어 희미해진 오라는 글자가 보였지요. 나는 처음 박서방의 몸에서 나온 보자기에도 이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았다.
그런데 쇠돌이 놈이 돈을 싸가지고 온 보자기에도 그와 똑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 두 보자기는 자진한 오씨가 만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쇠돌이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 죽은 박서방과 그 철을 잘 아느냐고? 사또가 관원들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다시 말을 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대답하기를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 교제 따위는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같으면 교제도 없는 사람한테 자기의 성이 새겨진 보자기를 함부로 내어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외간 남자한테? 사또는 그것으로 말을 마치고 그만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잠시 후 사또의 탁월한 추리에 할 말을 잃은 관원들은 그만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자리를 물러나오고 말았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